지난 시간까지 테이바 생각 만드는 법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옵션 미결제 확정, 그다음에 옵션 변동성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옵션 변동성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이 9%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간으로 어떻게 변했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차트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차트를 그려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내재 변동성들은 높아졌을 때가 이미 위험해진 상태고, 대체적으로 이제 낮았을 때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를 잘 고민을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그리고 계산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거고, 옵션 프라이싱에서 거꾸로 뽑아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다시 약간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ATM 변동성, 뭐 이렇게 OTM 변동성,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게스하는지, 완전 추정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게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됐었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경험이나 아니면 그냥 상식 수준에서 제가 그냥 추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오픈 인터레스트 프로파일이라는 메뉴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COT 레포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부분이고, 여기서 옵션 인터레스트, 오픈 인터레스트 프로파일 이런 데를 딱 가시면은 언더라인별로 미결제 약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프로덕트, 그래서 에너지 인덱스, 뭐 외환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미니, 그래서 S&P 500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보시면은 만기도 이렇게 많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도 11월 11일, 11월 12일, 13일, 14일, 15일, 그쵸? 그리고 언더라잉은 12월물 선물. 그래서 지금 그 15일, 여기 뒤에 거는 이제 18일. 그래서 이게 지금 15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거 15일 걸 누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보시면은 80만 개죠. 80만 개. 그리고 지금 월요일 거를 잠깐 가서 보시면은 30만 개.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 날 거는 18만 개. 수요일 거는 99만 개. 풋옵션 같은 경우만 보면요, 4만 개 정도가 지금 미결제 약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일 거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매번 주 금요일 것들을 가져오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왜 이걸 가져왔나 하면, 지금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거를 확대시킨 거예요. 숫자상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너무 컸을 때는 프로파일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리뷰할 때 나오겠지만 80만 개, 60만 개, 20만 개 너무 급변하게 미결 작정이 늘었어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누가 한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프로파일에 가서 보는 거죠. 도대체가 여기서는 보통 이런 프로파일을 그림을 그리면은 3 시그마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3 시그마라 그래봐야 현재가가 6025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범위가.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가, 야, 이건 도대체가 지금 이게 행사 가격이 얼마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에 가서 보시면은 4525, 여기 뒤가 4075, 4575. 그래서 5만 계약씩, 5만 9천 계약씩 있어요. 여기까지 진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엄청난, 뭐 진짜 이제 크라이시스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예, 2000포인트가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2500포인트? 그쵸? 1500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30%, 25%, 3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 바이 하나 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볼륨을 보시면은 이거는 옛날에 해놨던 얘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볼륨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된 부분들은 어떤 식의 매매를 했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 번 정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 있을 때는 스프레드를 거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옵션 매매를 할 때 시간 가치를 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하는 거죠. 매수 매도. 그러면 스프레드로. 그러면 이건 다운사이드를 막았을까? 아니면 올라가는 쪽을 막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쪽일까? 아니면 내려가는 쪽일까? 이렇게 지금 여기 4,500 이상이면 돈을 버는 옵션을 내가 판다라고 하면은 진짜 1 벌면 깨지면 1,000, 2,000 깨질 거예요. 어마무시한 레버리지가 걸려 있을 거예요. 먹긴 먹지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의 끝장인, 그리고 거래도 다 OTC로 하거나 이래야 될 상황으로 다 0의 가격에 가까운 걸 거예요. 일주일짜리면. 아니면 이전에 오래전에 했거나. 그러면 지금 이런 옵션들을 왜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은 굉장히 조금이고 프리미엄은 대신에 진짜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되는 수익률이 나는 옵션 포지션이거든요. 이쪽 이렇게 먼 쪽은 말도 안 되니까, 확률상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래가 돼서 미결 측정이 살아있잖아요. 이걸 포지션 안 없애고 있잖아요. 거들려면 걷는 건데. 이전에 했어서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걸 누가 한다고 치면은 이건 진짜 보험인 거죠. 보험. 예. 그래서 보험료로서 진짜 내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게스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매번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요 표랑 그 다음에 이 미결제 약정 돼 있는 오픈 인트레스트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아까 이게 15일짜리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결적이 80만 개로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까 대비 보여드렸듯이. 그럴 때는 보니까 미결적정이 이렇게 똑같네, 얘네 둘도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것도 유사한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거리가 아니에요. 25포인트밖에 안 돼요. 여기는 6,000, 여기는 5,900.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5,900 이상이면 수익 나는 포지션, 누군가는 6,000 이상이면 수익 나는 포지션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 주는 범위 안에서 끝날 것 같아를 베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범위 안에서? 5,900하고 5,900, 그러니까 5,975 여기 밑으로 되고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실제 요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제 확정은 엄청 늘었지만 실제로 이게 방향성 베팅을 한 건가요? 방향성 베팅을 아무도 안 했겠죠. 오히려 실제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행사각에 맞춰서 이런 식의 범위를 맞춰서 이번에는 요만큼 정도 레인지, 지금 6,000이니까 6,000에서 좀 빠지는 수준,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여기 정도에서 끝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이런 포지션 잡으면 여기 윗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은 굉장히 적겠지만 밑으로 이 밖으로 나가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좀 크겠죠. 예. 왜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구간들 보면은 위는 되게 작거든요. 먹는 건 작지만 대신 먹을 확률이 아주 높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때 이게 되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여기 윗부분이 조금밖에 안 돼요. 이 범위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미결제 약정들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텀스럭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냥 또 간단하게 시장 참여자 나오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COT 리포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주랑 비교해서 미결작정이 어떻게 변했나,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결작정이 줄었다면 약간 추세가 반대로 가거나 좀 위험을 줄이는 형태, 또는 미결작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실제로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형태 정도의 가정을 두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본다면 미결작정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레버리지 펀드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CTA들을 얘기하는 거고, SM 매니저, 포트폴리오 주식형 매니저들을 얘기해요. 주식형 매니저들은 미결작정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있던 게 줄어든 거예요. 100만 계약 이상 있던 게 줄어들었고, 레버리지 펀드 CTA들은 숏이 거의 20만, 30만 개 정도 있었던 게 거의 10만 개가 줄어가지고 이제 19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펀드들도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포지션을 줄였다라고 보여지고 SM 매니저도 그동안 먹었던 거 걷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나머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롱이 썼던 데서 포지션을 줄였고 그에 반해서 개인은만 포지션을 늘렸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근데 9만 계약, 5만 계약인데 여기는 2만 계약밖에 안 변했어요. 전체로 보면 숏이 비결착정이 줄은 게 이렇게 5만 계약을 다 줄였으면 5만 계약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5만 개, 여기 5만 개가 둘이 네팅 쳐서 기존에 있던 포지션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미결착정이 더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었으니까 SM 매니저 안에서도 손바뀜이 계속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펀드 안에서도 누구는 롱가고 누구는 숏가고 하면서 포지션들을 막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무나 급등을 하고 트럼프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에서 툴에서 오픈 인트레스 h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COT 레포트도 있어요. 여기 Commitment of Traders라고 있잖아요. 이게 COT 레포트예요. 그리고 COT 레포트도 N 선물도 다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가스 선물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다 보실 수 있어요. 매매를 하신다면.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S&P를 위주로 해서 전체 시장을 보고 싶은 거라서 S&P 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이게 전주 화요일 거. 그래서 여기 날짜 보시면 11월 5일이죠. 그래서 그 전주 꽤 보이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계속 레포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픈 인트레스의 퍼센티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참여자들이 어떻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참여자 그대로 써 있죠. 레버리지 펀드, 뭐 인스티튜셔널, SM 매니저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카피 떠서 이렇게 카피 떠 가지고 제가 엑셀에 붙여서 전주랑 비교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기술적인 분석. 근데 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너무 이게 뭐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이렇진 않아요. 저는 선물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제 나름대로 그냥 가죽 최대한 간단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